걸프 국가들의 공포심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이 커진다면 자국의 국방이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살 수밖에 없죠. 새로운 무기를 또 계속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중동은 이란 축, 사우디 UAE 축, 터키 독자 노선 등 다극 경쟁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열 구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란 축,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사우디와 UAE 축, 그 다음에 터키 독자 노선. 근데 요즘에 사우디와 UAE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아요. UAE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터키하고 이집트가 같이 지금 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편먹기, 이렇게 다극 경쟁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 국가들과 다 친해야 되거든요. 다 친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란하고도 친하고요. 우리는 사우디, UAE, 이라크, 튀르키예 안 친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안 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좀 서운하게 해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다국 경쟁 구조가 심화되면 오히려 한국은 이것을 등에 업고 막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중재라는 것도 괜히 남의 문제에 왜 개입하냐 이런 또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격렬해졌을 때 한국이 중간 아주 객관적인 자리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국가들 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아주 첨예한 문제에 민감한 문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 말고요. 조금 덜 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중동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위상,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위상이 좋아지면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되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조금 역할을 해달라. 당연히 우리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행정부의 기조가 역할을 하는 동맹이잖아요. 그냥 얻어먹는 그냥 무임승차 이런 동맹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맹이라 하면 서로 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의 어려운 짐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어떤 안보 보장이라는 이것만 알맹이만 따먹고 전혀 우리가 힘든 부분, 그 다음에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역량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역량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역시 이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동 국가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서 민감하거나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외에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원조나 외교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발벗고 나서야만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 중동 영내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 방공망, 드론 대응, 미사일 방어 체계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K방산의 지속적인 호재일까요? 그렇죠.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이제 불안해지고 정세가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전쟁이 한번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실제로 위협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위협을 실제로 보는 것과 보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력 충돌이 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걸프 국가들의 공포심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계속 공포심이 커진다면 자국의 국방이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살 수밖에 없죠.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결국 이들 국가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또 계속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이란의 순항미사일 결국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 수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공망 체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걸프 국가들은. 왜냐하면 언제 그 불똥이 자기한테 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평화 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정세가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어떤 공격을 받을 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작년 6월 보십시오.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카타르도 공격을 받았지만 갑자기 이란의 공격을 또 약속 대전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 특히 GCC 국가, 걸프 국가들은 지속적인 안보 불안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나마 우리가 좀 뛰어난 방공망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 공격을 막지 않을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유가 변동성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국 우리는 지속적인 고질적인 이 문제,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 에너지 안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너무나 의존성이 크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는 우리가 에너지 수급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수급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가스나 이쪽에서 가져오는 수급 다변화를 해왔는데 지금도 근데 뭐 높잖아요. 여전히 7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중동 지역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기름을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일종의 기름을 사주고 그 다음에 무기를 파는 방식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사주는 대신 우리는 당신의 기름을 사주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중동에서 수급해오던 것을 다른 국가에서 수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이걸 피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축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축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위기시가 되면 대체 국가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좀 발굴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 화학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유 화학 산업이 좀 도전에 처해져 있다,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다 해먹던 건데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은 이제 늦었지만 갑자기 석유화학에 뛰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의제가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중동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가자,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등 장기적으로 재건 수요가 발생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 플랜트 기업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자, 가자 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를 볼 수밖에 없죠. 시리아가 볼 수 있는데, 뭐,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이라크도 있습니다만, 뭐, 이라크에서는 이미 우리가 뭐, 신도시 많이 짓고 있잖아요, 벌써. 신도시. 이라크가 저는 제일 좋은 지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자 지구와 시리아는, 신도시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프라부터 먼저 깔아야 돼요.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가자 지구 인프라를 까는 것 자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건설 다리 놓고 도로 놓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르키예나 중국의 단가에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도 이제는 좀 국가 재건 수요가 우리한테 맞지, 과거처럼 진짜 다리 놓고 도로 깔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는 그렇게 우리한테 큰 재건 사업에 어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초기에는요, 최소한.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지금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시리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뭐 메트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신도시, 이라크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를 새로 깐다거나 다리를 새로 놓는다거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집을 새로 건축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조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은 튀르키예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동은 지금 미중 러 경쟁의 교차점입니다. 한국은 이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 미국, 중국, 러시아 경쟁의 교차점. 사실 뭐 러시아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뭐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국과 미국은 간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싸우다가 다시 이제 화해 무드로 들어갔죠. 조만간 또 뭐 올해 서로 두 정상이 방문하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베이스는 깔고 가되, 그렇다고 해서 미국 말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최대한 미국 말을 들어주되,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외교라는 게 어떻게 한국과에다 100% 다 집중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찾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설과입니다. 자, 오늘도 중동 전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채널을 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헬로우메나 채널 오시면 저희가 또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